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읽고 완전히 이해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X. 우리 민법은 요지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기지 실제로 머릿속으로 이해한 때가 아닙니다. 제3자가 강박을 행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상대방이 제3자의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라는 표현은 과실이 있는 경우를 배제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이러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거나 권리를 다툴 수는 없다. 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상대적 무효 원칙입니다. 당사자끼리는 무효지만 거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합니다.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 표시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야만 한다. X.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즉, 제3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했더라도 일단 몰랐다면 보호받습니다. 제3자는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려는 자에게 있다. 오. 제3자의 선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나는 몰랐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반대로 너 알고 있었지? 라고 공격하는 쪽에서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 물건을 산 매수인으로부터 그 사정을 모른 채 해당 물건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 오. 허위 표시에 의해 형성된 외관, 즉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므로 전형적인 제3자에 해당합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가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오. 판례상 저당권자뿐만 아니라 가압류권자 등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면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복대리인은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하여 행위한다. X. 가장 기초적인 함정입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합니다. 이미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X.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만 가능하며 재산의 권리관계를 바꾸는 처분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본인을 대리함과 동시에 자신이 매수인이 되는 자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X.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임의대리 관계에서 대리권을 부여하게 된 원인 법률 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X.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거래 상대방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오. 복대리인도 결국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23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대리인과 똑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고 책임을 집니다. 유권대리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그 속에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오. 표현대리도 본질적으로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유권대리만 주장했다면 법원이 알아서 표현대리 여부까지 심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대리권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오. 제129조가 성립하려면 과거에 최소한 한 번은 유효한 대리권이 있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권한이 없었다면 소멸할 대리권도 없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이를 사후에 인정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어떠한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 민법 제130조 규정입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소급하여 유효가 됩니다.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이미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리가 없다. 오. 민법 제134조 규정입니다. 상대방의 철회권은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았다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의 행위를 추인하기 전에 이미 정에게 아파트를 팔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그 후에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안전하게 취득한다. 오. 민법 제133조 단서 추인의 효력은 계약 시로 소급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정의 권리는 소급효보다 우선 보호됩니다. 본인 갑은 상대방 병에게 나는 절대로 추인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5. 민법 제132조 본인에게는 추인권뿐만 아니라 추인 거절권도 인정됩니다. 거절하는 순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병이 몰랐다면 갑이 추인하여 계약을 확정하기 전까지 병은 을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하여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5) 민법 제134조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은 기간을 정해 갑에게 추인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데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민법 제131조에 따르면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책임이 생기므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했다면 을은 설령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 민법 제135조 및 판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을에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기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매대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허가 전에는 무효 상태이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도 등기를 넘겨줄 의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제를 아예 피하거나 속임수로 빠져나갈 의도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유효로 바뀔 가능성도 없다. (5)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해야 유동적 무효이지 허가를 안 받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실제 허가 전이라면 매수인이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5) 허가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으니 이행지체도 없고 해제도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이 허가 절차에 협력해줄 의무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중요 판례입니다. 허가 협력 의무가 대금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금 안 줬으니 협력 못하겠다고 버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허가 신청 절차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어느 한쪽이 이 의무를 어기더라도 상대방이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로 청구할 수는 없다. X. 판례에 따르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법원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나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5. 민법 제98조 규정입니다. 형태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인 전기도 물건으로 봅니다. 주물이 압류되었을 때 그 압류의 법적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에게도 똑같이 미친다. 5.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에 따라 경매나 압류 등의 강제 처분 시에도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물건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될 뿐 권리와 권리 사이의 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X'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원칙을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팔면 건물을 위한 부지 사용권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주물을 팔거나 넘길 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종물을 제외하기로 정할 수 있으며 주물과는 별도로 종물만 따로 떼어서 파는 것도 가능하다. 5. 제100조 제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종물은 빼고 주물만 판다고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정과실은 권리를 가진 기간에 비례하여 취득하며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5. 민법 제101조 및 제102조 규정입니다. 법정과실은 일수 비율, 천연과실은 분리 시의 수취권자가 기준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로 만들고자 할 때 그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하며 묵시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X' 민법상 추인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물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묵시적 추인도 인정됩니다. 법률 행위가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만 돌려줄 책임이 있다. 5. 민법 제141조 단서 규정입니다. 일반인은 이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하지만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위해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됩니다. 이는 선이하기를 묻지 않고 적용되는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착오로 인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취소권은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X.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멸합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만약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법률 행위 전부를 무효로 처리한다.
X. 민법 제137조 단서 규정입니다. 원칙은 전부 무효이지만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됩니다.